예,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사례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동호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장동호 손해사동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합의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증 여부를 판단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천천히 합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관련된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 약관은 보험 전문가나 변호사들조차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일하고 계셨던 김모 씨가 이웃집 경운기에 치여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운기 주인은 농기계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재산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본인 돈으로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고 결국 서울로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하니 딸도 형편이 안 좋은데 가뜩이나 아버지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자동차 보험 특약에 보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자, 피보험자, 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사위와 며느리도 자녀에 포함을 시킵니다. 즉, 김모 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자녀의 보험을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은 틀린 내용 같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이와 같이 무보험차 상해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냐? 그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법상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50cc 이상 이른 차, 통상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종 건설 기계, 굴삭기나 레미콘 또는 아스팔트 살포기, 즉 바퀴가 있어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건설 기계, 그리고 군용 차량, 버스라든가 찝차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50cc 미만의 이른 차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농업기계인 경운기나 트랙터, 콤바인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사고를 야기했을 때는 피해자의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군용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데 연합군 차량, 즉 차량 번호가 US 아미로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미군 차량은 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례로 다른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철수는 영희와 순이 친구와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자, 철수가 운전을 하다가 영희가 교대 운전을 하였습니다. 마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철수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본인만 운전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과 철수 차량이 파손되었고 탑승한 사람도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마침 영희는 본인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와 같은 경우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특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험 약관을 보시게 되면, 보험 증권이나 약관을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상하기 위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이 있고, 본인이 보상받기 위한 담보인 자기 신체 손해, 자기 차량 손해,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이와 같이 6개의 담보가 보통 있는데, 이 담보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 특약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 특약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몇백 원의 보험료를 받고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 다른 사람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본인 몸 다친 것까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보상을 받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은 저와 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했을 경우만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가 모든 차량에 해당되냐? 그렇지가 않고,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일 차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자, 동일 차종이라고 하니까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쏘나타이면 다른 사람 자동차도 쏘나타여야 되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즉 일반 승용차나 다인승 승용차 또는 경 3종 승합차 등 이와 같은 자동차를 모두 동일 자동차로 봅니다. 즉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쏘나타여도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가 카니발이어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족들은 가족 한정 특약을 확대해서 얼마든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담보로 보상을 받으라는 취지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즉 자동차를 빌려서 매일매일 이용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일회적 운행이나 즉 우연찮게 운전하는 이런 경우들만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로 추간판 탈출증 합의금 계산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속칭 디스크인데, 자, 교통사고로 경추 염자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퇴원을 하셨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분인데, 이분이 그럼 과연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드리는 예시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전치 진단주수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가량 보상하다 보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하겠지만, 합의금은 전치 진단주수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추간판 탈출증이 후유증이 남아있을 경우, 즉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위자료는 50만 원이 책정이 되고, 휴업손해, 즉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휴업에 손실이 생긴 부분, 즉 월급여 300만 원을 30으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되는데, 그 하루 일당의 80%를 보상하고 3주간 21일을 곱하게 되면 1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실 수익액이라고 해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 상실이라고 하는데, 일명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술 안 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후유증을 2년에서 3년 정도 인정하게 되는데, 월 소득의 후유장애 기간, 즉 36개월, 그리고 장애율을 곱하게 되면
1150만 원 가량이 나옵니다. 요 세 금액을 더하게 되면 1360만 원 가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치료를 충분히 받고 후유증 여부를 판단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150, 200에 합의를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운전자는 본인 과실이 없다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면서 차량의 수리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이 보행자는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을 해야 될까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 접수도 가능하고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법에서는 이를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나 승낙, 허락이 없어도 피해자가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직접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차량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여부는 자동차대 보행자의 사고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은 가해자로서의 과실이 생기지 않고 보행자의 손해배상금에서 과실상계, 즉 차감을 할 뿐입니다. 결국 이 보행자는 차량 파손된 부분을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보상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자동차 사고는 너무도 어려운 부분이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